불과 얼마 전 후베이성에서 토네이도로 11명이 희생된 중국이 이번엔 저장성에서 또 한 번 대재난에 꿰뚫렸습니다. 19일 오후 하이닝시의 한 도로였습니다. 멀쩡히 서 있던 승합차 한 대가 통째로 떠올라 수십 미터를 날아갔습니다. 도로변 CCTV에 찍혔고 뒤따르던 차량의 블랙박스에도 그대로 담겼습니다. 영상은 하루 만에 전 세계로 퍼졌죠. 그런데 정작 중국 당국은 지금까지 단 한 줄의 발표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사상자가 몇 명인지 아무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중국에선 이게 어떤 논란조차 되지 못합니다. 그 시끄러운 중국인들이 어쩌다 이런 무기력을 학습하게 된 것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하이닝을 덮친 회오리는 도로를 가로질러 지나가면서 그 경로에 서 있던 차량 2대를 그대로 들어 올렸습니다. 한 대는 수십 미터를 날아가 바닥에 떨어졌고 안에 타고 있던 2사람이 다쳤습니다. 건물 지붕과 임시 구조물이 뜯겨나갔고 도로는 몇 초 만에 아수라장이 됐죠. 이 회오리를 만든 건 바로 얼마 전 중국을 훑고 지나간 태풍 바비가 남긴 수증기였는데요. 바다에서 밀려온 뜨거운 습기가 내륙에 찬 공기와 부딪히면서 하늘에 거대한 소용돌이가 생겨난 겁니다. 그리고 이건 올여름 처음 있는 일이 아니죠. 6일 저녁 7시부터 무려 4시간 동안 후베이성 동부에는 미친 듯한 비바람이 몰아쳤습니다. 노점상이 통째로 쓸려갔고 거실 유리창은 창틀까지 한꺼번에 뽑혀나갔죠. 하룻밤 사이 이 일대에서 관측된 낙뢰만 5천 건이 넘습니다. 이 하룻밤에 11명이 희생됐고 331명이 다쳤습니다. 집 4,800여 채가 부서졌고 이재민은 5만 5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같은 시기 저장성 닝보 상공에는 마치 용이 강림하듯 긴 꼬리를 늘어뜨린 소용돌이 구름이 나타났습니다. 건조하기로 이름난 서부 내륙 시안에도 기습 폭풍이 들이닥쳤는데요. 시간당 58mm의 비와 시속 115km의 강풍이 몰아쳤고 하룻밤에 천둥과 번개가 899차례 관측됐습니다. 전봇대가 뿌리째 부러져 앞차 위로 그대로 떨어졌죠. 허베이성 바오딩과 스자장에는 우박이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이 벌어지는 동안 시진핑이 홍수 피해자를 구하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하라고 지시했다는 소식만 관영 매체를 통해 흘러나왔는데요. 정작 몇 명이 다쳤는지는 어디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당국 발표가 없는데 중국 안에서는 이게 논란조차 되지 않습니다. 아무도 묻지 않기 때문입니다. 중국 사람들이 무관심해서가 아니죠. 기다려봐야 답이 오지 않는다는 걸 수십 년 동안 몸으로 익혔기 때문입니다. 중국 사람들도 몰라서 조용한 게 아닙니다. 물이 마을을 통째로 쓸어가는 장면을 두 눈으로 본 사람들이 바로 그 자리에 서 있었죠. 전부 알고 있습니다. 위에서 덮으라고 했기 때문에 입 밖으로 내지 않을 뿐이죠. 그리고 이 침묵은 국경을 넘지 못합니다. 바깥에서 보면 숫자가 없으니 별일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요. 정작 안에 있는 사람들은 설명해주지 않으니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중국의 재난 규모를 늘 뒤늦게 그것도 절반만 알게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무기력은 대체 언제부터 시작된 걸까요? 51년 전으로 돌아가 봅시다. 1975년 8월 허난성에는 반차오 댐이라는 거대한 저수지 댐이 있었습니다. 흙을 쌓아 만든 댐인데 별명은 철댐이었습니다. 절대 무너질 리 없다는 뜻이었죠. 이 댐을 설계하는 자리에 천싱이라는 학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물을 빼내는 수문을 최소 12개는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댐을 너무 가까이 짓고 있다고 거듭 경고했는데요. 당국에서 돌아온 대답은 반동군자라는 낙인이었습니다. 그는 결국 자리에서 쫓겨나 지방으로 보내졌죠. 몇 년 뒤 문제가 터지자 다시 불려왔고 또 같은 경고를 하다가 또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1975년 8월 태풍 니나가 허난성 상공에 그대로 눌러앉았는데요. 하루 동안 쏟아진 비가 1631mm였습니다. 1000년에 한 번 내릴 비도 견딘다던 댐에 2000년에 한 번 내릴 비가 내린 겁니다. 문제는 그때 댐을 지킬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겁니다. 문화 대혁명이 한창이었고 사람들은 전부 혁명에 동원돼 있었습니다. 게다가 댐 통제실은 하필 물이 차오르면 잠기는 자리에 지어져 있었죠. 폭우가 쏟아지자 전화선이 끊겼고 도로도 막혔습니다. 다급해진 직원들은 조명탄을 쏘아 올렸습니다. 소총까지 하늘로 쏘아댔죠. 아래 마을 사람들에게 어떻게든 알리려는 마지막 몸부림이었는데요. 비바람이 워낙 거세서 그 신호를 알아본 사람은 결국 아무도 없었죠. 새벽 1시 물이 댐 꼭대기를 30cm나 넘어섰습니다. 그렇게 철댐은 그 별명이 무색하게 무너졌습니다. 폭 10km에 높이 3m에서 7m에 이르는 물벽이 시속 50km로 평야를 달렸습니다. 단 45분 만에 도시들이 통째로 사라졌습니다. 아래쪽에 있던 62개 댐은 도미노처럼 뒤따라 터져나갔는데요. 군은 남은 댐 하나를 지키겠다며 이튿날 공습까지 감행했습니다. 그렇게 하룻밤이 지나고
중국 정부가 내놓은 공식 희생자 수는 26,000명이었습니다. 허난성 자체 집계는 85,000명이었죠. 이후 굶주림과 전염병으로 희생된 사람까지 더하면 17만에서 23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집 680만 채가 무너졌고 도시 30개가 잠겼으며 이재민은 무려 1,100만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중국 공산당은 이 참사 전체를 국가기밀로 묶어버렸습니다. 세상이 이 일을 알게 된 건 무려 30년이 지난 2005년입니다. 당연하지만 그 30년 동안 허난 사람들이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알면서 침묵하는 법을 배운 첫 세대가 바로 여기서 나왔습니다. 그럼 그 이후로 중국의 재난은 줄어들긴 했을까요? 2016년 6월 장쑤성 옌청 푸닝현의 산업단지를 우박을 동반한 회오리가 덮쳤습니다. 공장 건물이 통째로 주저앉았고 안에 보관돼 있던 유독성 화학물질이 피해를 키웠는데요. 이 하루에만 98명이 희생됐죠. 2020년 여름에는 양쯔강 유역 여러 성이 한 달 내내 물에 잠겼습니다. 중국에서 두 번째로 큰 담수호의 재반까지 터졌죠. 무너진 곳이 순식간에 벌어지자 당국이 내놓은 대책은 화물차를 통째로 물길에 밀어 넣는 것이었는데요. 당연하지만 효과는 없었습니다. 2023년 9월에는 장쑤성 수첸과 옌청 두 곳에서 같은 날 회오리가 몰아쳤습니다. 퇴근 시간 무렵 사람이 가장 많은 곳을 예고 없이 덮쳤죠. 미처 대피하지 못한 10명이 그 자리에서 희생됐습니다. 그리고 올여름 초대형 태풍이 2번, 토네이도가 2번 불어닥쳤습니다. 관련 기사마다 붙는 표현은 51년째 똑같습니다. 예고 없는입니다. 항상 아무도 미리 알지 못했다고 말하는데 그렇다기엔 사례가 너무 많고 피해 유형도 매번 똑같습니다. 아무 대비도 하지 않는 변명으로 삼기에는 너무 궁색한 거죠. 재난이 이렇게 반복되는 동안 중국은 당연하다는 듯이 매번 사상자 숫자를 은폐했습니다. 반차오댐이 무너진 바로 이듬해인 1976년 허베이성 탕산의 대지진이 났습니다. 새벽 시간에 도시 건물의 85%가 무너졌죠. 공식 희생자만 24만 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이 숫자가 세상에 나온 건 지진이 나고 3년이 지난 뒤였습니다. 2003년에는 사스가 퍼졌습니다. 중국이 사스 발생을 공식 인정한 건 첫 환자가 나오고 5개월이 지난 뒤였는데요. 그마저도 환자가 27명뿐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조사단이 현지에 들어왔을 때는 환자를 다른 곳으로 빼돌려 숨겼죠. 불의를 참지 못한 한 의사가 병원 3곳에만 이미 환자가 100명 넘게 있다는 서한을 외부로 보내자 베이징 감염자가 37명이라던 발표는 곧바로 340명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루아침에 10배가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의사가 어떻게 됐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2011년에는 저장성 원저우에서 고속철이 추돌했습니다. 당국은 구조 작업을 서둘러 끝낸 뒤 사고 객차를 해체해 그대로 땅에 묻어버렸는데요. 나중에 그 안에 생존자 여러 명이 남아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2021년 정저우 폭우 때는 시간당 200mm가 넘는 비에 도심터널과 지하철이 잠겼습니다. 당시에도 축소 의혹이 쏟아졌고 희생되거나 실종된 380명 가운데 139명이 은폐됐죠. 지하철역 입구에 시민들의 헌화가 쌓이기 시작하자 당국은 1.7m짜리 가림막을 세웠습니다. 시민들이 항의에 2번이나 치웠지만 그때마다 다시 세웠는데요. 희생자를 애도하는 꽃마저 가려야 했던 겁니다. 그리고 지금 하이닝에서는 토네이도로 사람이 날아가는 걸 모두가 봤건만 닷새째 아무 말도 없습니다. 당국이 침묵하는 기간이 얼마나 길어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어쩌면 반차오댐 당시처럼 30년이 걸릴지도 모르는 일이죠. 그렇다면 이 나라는 왜 수십 년이 지나도 그대로일까요? 원인을 모르기 때문이 아닙니다. 중국 기상과학연구원은 기온이 1도 오를 때마다 대기 중 수증기가 7% 늘고 그만큼 극단적인 폭우 확률이 크게 높아진다고 스스로 밝히고 있습니다. 연쇄 재난의 문제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알면서도 바뀌지 않는 겁니다. 숨은 12개를 만들자던 기술자를 반동분자로 몰아쫓아낸 나라죠. 전염병 환자 수를 감추려고 조사단 앞에서 환자를 빼돌린 나라입니다. 이런 곳에서 제대로 된 경보 체계가 자랄 수 있을 리가 없습니다. 경보라는 건 결국 누군가 위험하다고 소리쳐야 만들어집니다. 그 소리치는 사람을 가장 먼저 치워버리는 체제에서 하늘 탓을 하는 건 어불성설이죠. 문제는 하늘이 아니라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쪽에 있습니다. 반차오에서 조명탄을 쏘아 올리던 그 밤으로부터 51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기술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발전했죠. 하지만 사고 터지면 일단 감추고 보는 그 습관은 51년 동안 단 한 뼘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건 남의 나라 이야기로만 두기에는 너무 가까운 곳에서 벌어지는 일이죠. 바다 건너에서 만들어진 재난은 언제든 한국의 하늘과 바다로 넘어올 수 있는데요. 한국이 배워야 할 건 저 나라의 규모가 아니라 저 나라가 51년째 하지 못하고 있는 일입니다. 위험하다고 말하는 사람의 목소리를 끝까지 듣고
희생자의 숫자를 단 한 명도 지우지 않는 것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